안녕하세요. 창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무거운 심정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지만 정말로 어렵고 쉽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어떻게 보면 개별주 개별주 장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죠. 뭐 각각의 테마도 있겠고요. 뭐 미세먼지 지금 관련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 그리고 제2벤처, 그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테마가 돌아가고 있고, 또 또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신규 상장 쪽 제약바이오가 있겠죠.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에서 여기서 판이 커지다 보니까 뭐 의료기기,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건강기능식품까지 해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제도 한번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고가를 돌파하는 형태의 신규 상장주는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고가를 돌파하는 임상 3상, 예를 들어 바이로메드나 메지온은 잘 가고 있는데,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뭐 신라젠, 즉 바닥권 돌파형이 굉장히 못 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뭐 소외를 받는 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수급의 부재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이 좀 많이 쓰였는데, 어제부터 신라젠의 이런 찌라시성 기사가 나오고, 오늘 팍스넷에 추가 보도가 나왔죠. 비교적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어요. 비교적 디테일한 부분도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설사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시장에. 아무래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심각하게 투매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기관 외인 합쳐서 공매도를 쳤을 수도 있고, 참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일단은 신라젠이 지금 6만 원대까지 오늘 빠졌어요. 다시 6만 원대까지 빠졌고, 지난번에 6만 원대, 10월 달에 6만 원권 바닥에서 굉장히 어렵게 올라오다가 다시 8만 원 찍고 또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분명히 단기 투자자라면 신라젠을 공략하면 안 될 거예요. 공략하면 안 되고, 봐야 되고, 이미 가지고 있던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가지고 있던 분들에 대한 문제인데, 어, 긴 시각으로 보는 거는 맞다. 첫째는 긴 시각으로 보는 거는 맞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중에 대한 문제예요. 비중.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금 비중을 50%에서 이번 주는 30%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비중이 30%인 거겠죠. 이런 비중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 사실 힘들 수가 있어요. 이미 손실로 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면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 이 부분이 분명 반등을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오늘은 상당 부분 투매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봐야 좀 정확히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신라지는 내일까지 봐야 정확히 분석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내일 부분에 해서 이게 반등을 줬을 때 이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으면 무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무게를
뭐 본전 근처에서 잠시 내려놓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심리가 위축이 돼서 여기서 더 큰 충격이 왔을 때는 저 최바닥에서 던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훼손이 안 되려면 네,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안에서 네, 버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매드포스트도 오늘 또 뉴스가 정말 좀 네, 심각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내년 대비 관리 종목 이거는 웃음뿐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 특례 제도를 올해까지만 받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신청을 해야 돼요. 대비가 아니라 올해 안에 이거를 신청을 해야만 이 정부의 이 특례 이 제도를 받아주는데 신청을 받아주는데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뭐 3년 연속 이 말도 없이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몰렸다 얘들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말을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관리 종목이 되나라고 하면서 엄청 빠졌죠. 그리고 일련에서는 이번에 발행한 400억의 뭐 리픽싱이 아니겠냐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완전히 틀린 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지금 카티스템 그 제품이죠. 카티스템의 매출이 급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증, 뭐 엄청난 급증은 아니어도 점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올해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리고 막대한 거래 대금을 터트리는지 그리고 왜 기사를 이렇게 내고 정정을 하는지 예, 좀 굉장히 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좀 너무 당한 기분이 들어서 좀 굉장히 좀 네, 오늘은 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고 침울하네요. 그렇지만 메디포스트는 일단은 뭐 기준에서는 기준에서는 일단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라젠하고 메디포스트 똑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 없이 이런 거는 추가 매수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확인 먼저 하고요. 확인 과정을 한번 거치고 네, 다시 주가를 보는 게 맞고 메디포스트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이 두 개는 이따 차트적으로 한번 더 보면서 말씀드리고 시황적인 면에서 보면 오늘 증시 굉장히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렸다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장중에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장 초반에는 좀 매매를 좀 열심히 했다가 중간에 뭐 메디포스트 신라젠 급락이 나오면서 저도 매매가 좀 다소 꼬여버렸는데 그 말이 그만큼 어려웠어요. 장이 특정 종목들만 상당히 강하게 가고 그 외는 종목들이 잘 못 갔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일단은 선물 옵션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내일은 큰 변동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변동성이 왜 생기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옵션 포지션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옵션 포지션이요. 이 옵션 포지션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크게 출렁출렁 거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일은 제가 봤을 때 뭐 큰 폭의 변동성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변동성은 코스닥이 한 1% 정도 나왔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1% 가까이에서 장 후반에 네,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이 될 정도로 장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장을 보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네, 시장의 주도주는 네, 제약바이오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제약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 게 IT 섹터예요. 뭐 급등은 없는데 이쪽이 급등은 없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IT 그 반도체 중소형 쪽하고 OLED 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조금 느리긴 한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리고 뭐 지난주에도 계속 언급은 드리는데 신규 상장 쪽이 엄청 강해요. 이 엄청 강하고 오늘도 이 안에서 내 상승률을 상위해서 7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7개가 종목이 그 정도로 지금 뭐 시장에 갈 종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쪽이 저평가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건 사실이니까 단기 트레이딩은 이쪽에서 즉 돈이 몰리는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마켓 참가 업체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제약 바이오는 수급 괜찮은데 몇몇 종목이 지금 좀 말썽을 펴서 좀 힘든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오늘 흔들리니까 흔들리고 뭐 이게 바로 가야 될 자리에서 이제 강하게 돌파를 못 나오니까 엄청 흔들리네요. 수소차가 엄청 흔들리고 일단은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20일에서 26일 기간에 1차적으로 파동이 나왔는데 얘네가 상승을 제대로 끝까지 못 갔어요. 일단 이따가 JNK 히터를 보면서 한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못 갔기 때문에 이 쌍봉 구간을 못 넘겼기 때문에 일단 내려온 거예요. 일단은 내려온 거고 JNK 히터로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21일에서 26일 저점 구간을 이탈하려 하는 종목들 그리고 이탈한 게 조금 눈에 보여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말하고 미세먼지 관련주는 네 아직 안 꺾였습니다. 안 꺾였어요. 지속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프로그램 오늘 대형주 신라젠하고 메디포스트 깨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같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외인들 강하게 매도 나왔고요. 다 외인들이 특히 오늘 CS 창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밀었다고 저는 봐요. CS 창구에서 한두 개 종목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수십 개 동시다발적으로 CS에서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 CS 창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가 단기 성향의 자금이기 때문에 좀 심하게 오늘 좀 CS에서 물량이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사다가 장 막판에 거의 1,000억 가까이 매수를 당겼고요. 이 오늘 선물 옵션이 좀 재밌었어요. 선물 옵션 포지션이 재밌었는데 대충 보면은 이제 선물 지수죠. 이 지수 뭐 277포인트에서 1포인트 떨어뜨렸다가 다시 뭐 0. 잠깐만 3포인트 떨어뜨렸죠. 선물을 3포인트 떨어뜨린 건 엄청나게 많이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포지션을 떨어뜨리면서 이 외인이 5천억 팔던 게 2,500억까지 줄었죠. 기관이 이렇게 4천억 사던 게 줄었죠. 네, 기관과 외인의 싸움이었어요. 기관이 방어해 주는 거는 열심히 지금 방어를 하네요. 살아야 되니까 방어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큰 변동, 큰 지수상의 큰 네,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수상에. 그리고 이 업종을 보면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IT가 시장을 방어했고요. 또 그간 빠졌던 오락, 문화 쪽, 엔터 쪽이 이 승리 계약 해제로 YG가 한 5% 올랐는데 SM은 좀 2% 내외로 올라서 조금 그래요. 불은 승리 쪽 얘네가 질렀는데 매는 좀 SM이 맞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지금 일단은 어제 나스닥 상승 가게 나왔죠. 오늘 이런 부분을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스닥 시장은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도치가 나오든지 이거를 넘기면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고 그러면 국내 증시도 가겠죠. 여기를 넘기면요. 지금 올라오는 힘은 세요. 올라오는 힘은 세니까 넘기는지 한번 보고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지 W가 나오는지 이렇게
이것만 나와도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고 중국 증시가 지금 장 마감할 때 좀 추가적으로 더 밀렸는데, 장 마감할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렸어요. 장 마감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밀렸고, 중국 증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급등락이 좀 있는 거고, 이제 무역 분쟁 협상에 대한 시그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중국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MSCI A주 편입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비중 축소라고 말이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언급이 없네요. 그 언급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고, 자, 그럼 먼저 신라젠 먼저 보죠. 오늘 문제가 너무 심하게 됐던 종목이니까.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신라젠을 보면서 되게 속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이 추세선을 붕괴를 시켜버렸네요. 오늘 이 추세선을 7,200, 72,900원, 72,900원 라인이, 이게 너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 라인이 72,900원, 여기가 깨지지 않아야 될 자리였는데, 잠시만 공매도가 나왔으니까 한번 공매 추이를 잠시만 한번 보고, 공매도가 신라젠이 이렇게 많은 거는 오랜만에 보네요. 최근 10월 달부터 한번 봐서 이틀 동안 100만 주가 나왔으니까 거의 10월달 하락시켰을 때 공매도랑 비슷한 양의 공매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출현을 거의, 너무 공매도가 너무 셌네요. 이거 다 공매도로 밀어버렸네. 거의 사상 초유의 공매도 같습니다. 최대 규모 나온 것 같은데요. 공매도로 지금 신라젠 어제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공매도 일자별로 봤을 때, 네, 최근 공매도량 중에서는 거의 최대 공매도가 나왔어요. 아예 주가를 작정하고 지금 미루는 건데, 조금 더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고를 파버리는 건지, 지금 거의 고를 팠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구간에. 그러면은 또 시간이 걸릴지 둘 중 하나겠네요. 이거는 이 지지선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그 좀 지켜봐야 될 게, 신라젠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거를 추가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거래량이 이 정도로 터져서 약간 흔히 말하는 거래량 확산 분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올라가더라도 매물이 전부 다 지금 또 생겼어요. 여기 내려오면서 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면서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단가 낮추고 추가 매수한 부분은 7만 2, 3천 원 선에서, 추가 매수한 부분은 7만 2, 3천 원, 7만 초반선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7만 2, 3천 원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강력한 이런 지지 라인이었고 강력한 전투가 있었던 라인이니까, 그 자리가 깨지면서 내려온 거라고 하면 여기서
물량 축소돼야 돼요. 물량 축소. 왜냐면 추가 매수한 부분이 물량 축소가 되고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거의 정석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한번 보죠. 얘는 공매도가 없는 주식인데 오늘 공매도가 5만 주나 나왔네요. 5만 주면 누적 공매도도 많이 없던 주식인데 많이 나왔네요. 5만 주면. 근데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일단은 이 종목 자체에 거의 사상 최대 공매도 또 나왔네요.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보면서 일단 이거는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메디포스트는 진짜로 이유가 없고 회사가 인제껏 이때는 기대감으로 카티스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항암 자회사가 있고 이번에 시설 확충도 하는데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홀딩하고 추가 매수 없이 봐볼게요. 추가 매수 없이 봐보고 이런 부분 8만원 이상 회복하는지 본 다음에 한번 추가적으로 생각을 더 해보고요. 인스코비 지금 항암, 항체, 암 빼고는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다소 시간 걸리지만 25일 첨생법 관련해서 줄기세포 움직이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봐보고 코아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아스템도 마찬가지고 G3BNT G3BNT를 할까 이때 G3BNT를 할까 큐리언트를 할까 고민하다가 G3BNT를 했는데 큐리언트는 굉장히 강하게 가네요. G3BNT도 지금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 하셔가지고 추가 상승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이니까 G3BNT는 자체 펀더멘탈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진제약 특별한 노이즈는 없어요. 삼진제약은 특별한 노이즈는 없고 이번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얘도 5만원 선까지 상승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냥 수급적인 면에서 아직 크게 부정적인 면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큐어 지금 얘도 신규주죠. 신규주 지금 어제 그제부터 해서 저는 파맵신 이렇게 계속 해 가고 있는데 아이큐어도 일단 한번 움직였고 보면 아이큐어, 올릭스 뭐 등등 해서 지금 이 신규주 쪽들이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큐어는 일단 돌파를 했는데 뭐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추가적으로 못 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못 간 것 같고 얘는 올라가면 이런 게 저항이니까 매도하고 다시 보고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21선 기준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삼성 관련 주죠. 삼성투자안 관련했는데 DR잼 조정 주고 가기를 원했는데 오늘 매매는 저는 DR잼을 좀 했어요. DR잼을 해서 엄청 얇게 먹었습니다. 엄청 얇게 이제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해버려서 뭐 이런 곳에서 따라 붙어가지고 조금 먹고 나오고 말고 했는데 10,000원 넘을 때 같이 따라 붙었으니까요. 10,000원 넘을 때 이건 좀 아쉽네요. 조정 나와서 갔으면 좋았는데 TR잼하고 MI텍 두 개를 신규 쪽으로 봤는데 둘 다 강하게 가버려가지고 조금 둘 다 놓친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메시는 내일도 한번 봐볼 거예요. 일단은 신규주 쪽이 이제 지금 매매할 게 없어서 지금 약간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너무 늦게 가니까요. 일단은 신규주 중에 셀리버리가 조정을 받고 얼마까지 가는지 일단은 예전에 신라젠을 경험으로 보면 돌파 후 100% 보니까 트레이딩이죠. 이거는 트레이딩 이런 5일선 맞고 가는지 그게 하나의 잣대가 될 거예요 같아요. 셀리버리, 유틸렉스,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양봉 나왔는데 이거 조정을 지금 약하게 받고 있어요. 오늘 블록딜이 있었는지 기관 100만 주 나왔고 장중에 팔아서 이게 100만 주인지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죠. 이 부분은 왜냐면 거래량이 900만 주인데 100만 주 팔 수도 있겠네요. 900만 주. 네. 그래서 이거를 물량을 다 받고도 올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 해보는 겁니다. 다 받고도 이 저점에서 한 번 더 강하게 간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 또 오늘 저는 TSC 인베스트먼트를 매매를 했어요. 네, 이거를 매수를 했습니다. 얘를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매매 동향이 좀 이상한데? 매매 동향이 바뀌어 버렸네요. 원래 기관 외인 대량 매도였는데 요 매매 동향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아까 봤을 때는 대량 매도였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 아래 구간에서 잡았고요. 이제 이거를 매매한 원칙은 딱 하나였어요. 여기서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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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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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하루 종일 샀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 시간 외에서 좀 한 4% 상한가 갔다가 밀려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눌리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목표였고 이미 이 라인을 그어놨어요.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조정으로 9% 구간 그러니까 고점 대비 9%에서 10% 구간인데 이 라인 자체가 이제 직전에 이렇게 돌파를 시켜줬던 구간, 즉 직전 첫 거래량이 터졌던 10분봉에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일단은 그 선을 그어놓고 약간 기다리면서 매매를 했고 내일도 한번 봐볼 거예요. 내일도 봐보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 내려올 거를 염두에 두고 보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할 거고 안 내려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매매를 해볼 거예요. 378만 주면 지금 ABL 바이오로 대충 계산을 하면 한 970억 정도 돼요. 970억 정도 되는데 얘가 시총이 지금 778억이어서 ABL 바이오가 올라가면은 얘 올라간다라는 시나리오고 얘는 근데 전환사채 지금 리픽싱이 좀 있어요. 리픽싱 그게 조금 흠이 있지 않나. 그거 흠 빼면은 앞으로 바이오 벤처 제2 벤처 붐 그게 좀 있어서 그거랑 같이 보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건 시총이 적어서 큰 돈으로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워낙 적으니까 TSC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하고 그리고 MC넥스 어제 못하고 오늘 살짝 했어요. 살짝 수급이 좋아가지고 살짝 들어갔고 얘 괜찮아요. 지금 수급주로 강하게 움직여서 근데 워낙 고가죠. 워낙 고가고 여기 돌파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워낙 고가여서 이 돌파를 강하게 해야 뭔가 있는 거지. 근데 카메라 모듈 쪽은 대체로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3월달에
즉 1분기에 나올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강하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위닉스 어 위닉스 괜찮네요. 지금 지속적으로 얘는 이제 정배 종목으로 지금 뽑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위닉스 또 내일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근데 내일 이제 이 고점 돌파 구간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겠죠. 내일 상당히 많은 위닉스는 근데 이거 시간 외에 올라서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거 보유자 아니면 이건 어렵습니다. 위닉스 지금 주도주급이 위닉스여서 이거 돌파가 나오면 이거는 못 따라붙어요.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은 일단 SM 한번 더 보죠. SM까지 지금 SM이 일단은 이렇게 강하게 음봉 떨어져서 이 라인에 지지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뭐 4만 2, 3천 원, 4만 1천 원 위에까지는 네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니까 일단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보고 지금 왜 추가 매수를 이게 언급을 못 드리냐면 이게 혹시나 잘못될까 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불똥이 어떻게 튀어서 또 정준영 입에서 또 어떻게 불똥이 튈까라는 고민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니까 그냥 가지고 계신 물량만 잘 매도 처리하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마음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